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가 부탁드릴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3일 전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지난주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선명하게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나요? 만약 단 1초라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가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매 순간 수천 개의 뉴런이 산화 손상으로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뇌과학자이며 지난 23년 동안 한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90대까지 날카롭고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65세에 자기 손주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가? 저는 서울과 부산의 연구병원에서 일했습니다. 4,000개가 넘는 뇌 스캔을 분석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제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똑같은 가슴 아픈 질문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왜 저는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나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만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인지기능, 저하의 첫 번째 조용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통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경고 신호도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작은 망각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5년 안에 그들 중 절반은 자기 자식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고 기억력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지대 안에 있는 겁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린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뇌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께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뇌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비타민C를 좀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저 자신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타민C, 여러분이 수년간 무심코 복용해온 바로 그 영양소가 하루 중 정확히 한순간에 복용하면 100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식사와 함께도 아닙니다. 뇌로 직접 들어가는 대사 통로를 만드는 정확한 45분의 시간대가 있는데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모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 계신 환자분들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소를 잊어버리던 분들이 30년 동안 전화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이 한 가지 복용 시간 조정 때문입니다.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혈액노예 장벽이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것이 뉴런을 보호하지만 대부분의 영양소가 들어가는 것도 막습니다. 비타민C는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코르티솔에 의해 조절되는 자연적인 리듬이 있고 하루 중 이 장벽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영양제를 낭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한국의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기억력과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시켜준 정확한 시간, 정확한 용량, 그리고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용 시간에서 한 가지 실수만 해도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91세입니다. 40년 넘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지건강과 뇌보호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기억력을 살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3일 전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 성함을 떠올려 보세요. 빨리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그 기억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려운 공백이 있나요? 여러분을 흔들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 85%가 비타민C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영양제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기억은 어쨌든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시간에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시간 때문에 비타민C가 뇌를 보호하는데 거의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연구센터에서 7년간 진행된 임상 연구 중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62세에서 88세 사이에 340명의 환자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초기 기억력 감퇴에 징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반에게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정확히 같은 용량, 같은 브랜드,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아침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복용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 12주 후 결과가 너무 극적이어서 제 연구팀은 계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비타민C를 복용한 그룹은 평균 73% 향상된 기억력 테스트 점수를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그룹은 단 4% 향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뇌척수액에서 실제 비타민C 수치를 측정했을 때 뇌를 감싸고 있는 체액인 뇌척수액에서 아침 식사 전 그룹은 90편을배나 더 높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98배입니다. 비타민C가 실제로 뇌에 도달하여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그룹은 사실상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의해 조절되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처음 깨어날 때 코르티솔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최고조는 제가 대사 창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열어줍니다. 이 창문이 열려 있는 동안 위는 완전히 비어 있고 장의 흡수 통로는 활짝 열려 있으며 혈액노의 장벽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투과성을 띠게 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비타민C가 체내로 들어오면 음식, 섬유질, 다른 미네랄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이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런 다음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 운반 단백질이 비타민C를 붙잡아 귀빈처럼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이 하루 중 이런 일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차단됩니다.
소화기관이 음식물로 넘쳐납니다. 인슐린이 급증합니다. 흡수 통로가 막힙니다. 섭취한 비타민C는 장에 갇혀 철분, 칼슘, 수백 가지 다른 영양소와 경쟁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혈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간 소량도 운반 창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68세에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5분 후면 잊어버리셨습니다.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비타민C를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밥과 국을 드신 직후의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먹기 45분 전에 비타민C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물도 함께 마시지 말고 비타민C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아침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전날 오은씨를 암송하셨습니다. 달력을 확인하지 않고도 모든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셨습니다. 따님이 우시며 전화해서 어머니가 되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타이밍의 힘입니다. 이제요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의 뇌가 날카롭게 유지될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바로 여기 서울의 주요 병원에서 23년간 인지 저하를 연구해 왔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제약회사,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비타민C는 언제든 드셔도 됩니다. 아침, 오후, 저녁 상관없습니다. 그냥 알약을 삼키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매일 비타민C를 드시는데도 지금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진짜 과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내부 시계로 작동합니다. 모든 장기, 모든 세포가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우리 몸은 코르티솔을 급증시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기상 신호입니다. 정확히 이 시간대에 소화기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이 극도로 수용적이 됩니다. 영양소가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문들이 하루 중 어느 때보다 더 넓게 열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비타민C를 드시면 이 황금 시간대를 절정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45분입니다. 이 정확성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장 흡수율이 급증합니다. 비타민C 분자가 오후에 같은 용량을 드셨을 때보다 최대 100배 높은 농도로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왜 이것이 뇌에 중요할까요? 비타민C는 원할 때마다 뇌로 그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혈액노의 장벽이라는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대부분의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독소로부터 보호하지만 조건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영양소도 막습니다. 이 아침 시간대에 비타민C를 드시면 최고 코르티솔과 최대 흡수의 조합이 독특한 대사 상태를 만듭니다. 혈액뇌 장벽에 운반 단백질이 활성화됩니다. 비타민C의 범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뇌 조직으로 끌어당깁니다.
뇌 안으로 들어가면 이 비타민C는 기억력에 침묵하는 살인자인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자가 됩니다. 몇 초마다 뇌세포는 자유 라디칼이라는 독성 노폐물 분자를 생성합니다. 이 분자들은 녹이 금속을 공격하듯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기억이 살고 있는 뇌세포 사이의 섬세한 연결, 즉 시냅스를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이 축적되면 이름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얼굴을 잊습니다. 그 다음 집에 가는 길을 잊습니다. 비타민C는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자유 라디칼을 파괴하지만 충분한 비타민C가 실제로 뇌에 도달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루 중 무작위로 드시면 약 5%만 신경조직에 도달합니다. 나머지는 낭비되어 몇 시간 내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황금대사 창문 동안 아침 식사 45분 전에 드시면 뇌 조직의 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신경세포가 하루 종일 이 보호 항산화제에 잠기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환자와 함께 이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74세 박 선생님은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저녁 1000mg의 비타민C를 드셨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 15분에 정확히 같은 용량을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7시 아침 식사 45분 전이었죠. 3주 만에 그분이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막내 손자의 생일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2달 후에는 기억력이 너무나 극적으로 향상되어서 딸분이 처방약을 먹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한 시간에 주는 것뿐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이 바로 의학 학술지들이 수년간 묻으려 했던 내용입니다. 제 40년 연구가 하나의 충격적인 발견으로 모두 합쳐진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 중 모든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숨겨진 시계가 있습니다. 문처럼 열리고 닫히는 신진대사 리듬이 있죠. 그 문이 닫혀 있을 때 비타민C를 복용하면 당신은 돈과 기억력을 함께 버리는 겁니다. 바닥에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몸속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자연 호르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코르티솔은 또한 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할 준비가 되는 시점을 조절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하루를 위한 에너지와 영양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을 먼저 먹으면 몸은 즉시 모든 자원을 소화로 전환합니다. 위산이 활성화되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코르티솔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복용할 때쯤이면 그 황금 같은 신진대사 창은 이미 꽝 닫혀버린 것입니다. 비타민은 충분한 농도로 뇌에 도달하지 못한 채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진행한 제 임상시험이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두 그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모두 65세 이상이었고 모두 초기 기억력 저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그룹은 아침 식사 직후에 500mg의 비타민C를 복용했습니다. D그룹은 정확히 같은 용량을 아침 식사 정확히 5분 전에 빈속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12주 후 우리는
표준화된 기억력 테스트를 사용하여 그들의 인지 기능을 측정했습니다. 1그룹은 미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약 8% 정도였죠. 하지만 D그룹 45분 규칙을 따른 그룹은 회상 속도에서 73%, 단어 기억력에서 68%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73%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왜 이 타이밍이 이렇게 완벽하게 작용할까요? 비타민C가 높은 코르티솔 창동안 빈속으로 들어가면 최대 효율로 혈류로 직접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소에는 대부분의 물질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혈액뇌 장벽이 일시적으로 더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코르티솔 자체가 열쇠처럼 작용하여 관문을 여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뇌 조직으로 건너가면 기억 형성을 조절하는 뉴런에 즉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시냅스 연결을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뇌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오래된 기억을 회상하는 데 필요한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먼저 식사를 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혈당이 급증합니다. 인슐린이 상승합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액노의 장벽이 다시 단단히 잠깁니다. 비타민C는 소화계에서 희석되고 음식 입자와 섞이며 흡수를 위해 경쟁하는 다른 영양소들과 결합됩니다. 아마도 5%가 뇌에 도달할 겁니다. 아니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패턴이 수많은 회복 기회를 파괴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바로 작년에 박 여사라는 79세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매일 비타민C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고품질 보충제, 비싼 브랜드, 매일 1000mg이었죠. 하지만 점심때 드셨습니다. 기억력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죠.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아침 식사 45분 전, 빈속, 미지근한 물, 6주 만에 그분이 기쁨의 눈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60년 동안 생각도 못했던 어린 시절 노래를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4개월 만에 자녀분들이 제게 말씀하시길 10년 만에 가장 정신이 또렷하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확히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아침 식사 5분 전,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45분일 때 신진대사창이 가장 넓게 열립니다. 이제 비타민C가 당신의 뇌를 보호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정확한 프로토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하니까요.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서울에서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는 3,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일하며 제가 40년간 임상 연구한 결과입니다. 제가 발견한 타이밍창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비타민C를 아침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제가 황금 흡수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특정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장벽의 세포 관문이 하루 중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넓게 열립니다. 흡수율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하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아침 커피나 주스와 함께 비타민C를 삼킵니다. 이것은 모든 효능을 파괴합니다. 비타민C를 다른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뇌 보호를 위한 흡수가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경쟁하는 영양소들이 혈액노의 장벽을 통해 비타민C를 운반하는 특수 운반체를 차단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겁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평소보다 45분 일찍 알람을 맞추세요. 일어나는 순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가득 마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제가 말씀드린 세포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물은 1000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여야 합니다. 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정확히 10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미지근한 물 반 컵과 함께 삼키세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되고 커피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됩니다. 오직 비타민과 물만 드세요. 이제 45분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눕지 마세요. 똑바로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거나 집 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흡수 시간대가 유지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조언을 무시하셨습니다. 비타민C를 드시고 바로 침대로 돌아가 1시간을 더 주무셨어요. 2달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정확한 지침을 따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똑바로 앉아 계셨더니 3주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45분 후에 드시는 아침 식사입니다. 비타민C를 드신 후 최소 2시간 동안은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 우유, 치즈, 요구르트를 드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칼슘은 비타민C와 흡수 경로를 놓고 직접 경쟁합니다. 둘 다 같은 세포 통로를 사용하거든요. 둘 다 있으면 칼슘이 이기고 비타민C는 집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는데 매번 아침에 유제품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또한 철분이 첨가된 비타민C 알약은 모두 버리세요. 지금 바로 영양제 병을 확인해 보세요. 성분 목록에 철분이 있으면 오늘 당장 버리세요. 철분은 비타민C가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위장에서 산화시켜 버립니다. 영양제 회사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철분을 넣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효과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아스코르브산이나 아스코르브산 나트륨 형태만 권장하며 다른 미네랄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비타민C와 최소 3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흔한 혈압약 중 많은 것들이 이뇨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비타민C가 뇌로 들어가기도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약을 완전히 다른 시간에 드세요. 복용 시간 조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시되 이 시간 간격은 이 방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정확한 단계들을 어떤 변경도 없이 따르세요. 여러분의 뇌가 이 정밀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억을 앗아가는 산화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아주 집중해 주세요. 이 부분이 뇌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서울의 국립연구원에서 20년 넘게 인지 건강을 연구해 왔는데 비타민C 섭취의 정확한 시간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제 동료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양제를 먹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타민C가 뇌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낭비되어 몸을 그냥 통과하는지를 결정하는 정확한 대사 시간대에 관한 것입니다.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C를 드시면 몸이 겨우 1%만 흡수합니다. 단 1%요.
나머지는 몇 시간 내에 배출됩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드시면 몸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러운 최고점에 있습니다. 위산이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혈관이 영양소 운반을 위해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제가 황금 흡수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시간대 동안 비타민C 분자들이 특정 운반 단백질에 붙어서 혈액뇌장벽을 직접 통과합니다. 이것은 뇌를 보호하는 요새 벽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이것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시간에, 정확히 이 방법으로 하면 비타민C가 최대 100배 더 효과적으로 통과합니다. 이것이 기억력에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 즉 위험한 분자들이 매초 뉴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코팅을 손상시킵니다. 기억을 담고 있는 시냅스 연결을 파괴합니다. 이 산화 손상이 인지 기능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갑자기 손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잊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비타민C는 이 산화 공격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실제로 전장에 도달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인 아침 식사 45분 전에 드시면 뇌 조직의 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저는 임상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뇌척수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빈속에 아침 시간,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드셨을 때 뇌의 비타민C 수치가 다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섭 문제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정한 것들이 이 흡수 시간대를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먼저 커피를 드시면 흡수가 마치 70% 떨어집니다. 카페인이 위의 산도를 너무 빨리 바꿉니다. 작은 비스킷이라도 무언가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음식 처리 모드로 전환되고 운반 단백질이 압도됩니다. 다른 영양제와 함께 드시면, 특히 칼슘이나 철분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비타민C는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순수한 물만요. 45분의 인내심.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제 어떤 형태의 비타민C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이나 인공 향료가 첨가된 값싼 합성 제품을 사지 마세요. 순수한 아스코르브산이나 아세로라, 체리나 카무카무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용량도 중요합니다. 기억력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 1000mg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최대 기존에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있으시다면 2000mg을 복용하십시오. 하지만 1000mg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뇌 부위는 해마와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해마는 기억 중추입니다.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고 저장되는 곳입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실행 기능, 즉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며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이 두 부위는 나이가 들면서 산화 손상에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두 부위 모두 건강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비타민C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면 말 그대로 이 중요한 뇌 구조에 절실히 필요한 보호 항산화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올바르게 따르면 매일 아침 두개골 안에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보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서 모든 것을 망치는 부분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비타민C가 효과가 없는 이유, 여전히 이름을 잊어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비타민C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그 효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타민C 흡수를 막고 있는 5가지 은밀한 방해꾼이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실은 뇌보호 효과를 훔쳐가는 음식과 습관들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40년간 진료하면서 이런 패턴을 계속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찾아옵니다. 최 박사님, 저는 매일 비타민C를 먹는데 왜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나요? 그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해보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 방해꾼, 커피입니다. 알아요. 아침 커피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먹고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그 비타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탄닌이 위장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비타민C 분자와 결합하여 완전히 쓸모없게 만듭니다. 흡수될 수 없습니다.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 때 커피와 함께 비타민C 1000mg을 드셨습니다. 3년이나요. 기억력은 여전히 감퇴했습니다. 제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6주 만에 손주들 생일을 적어두지 않고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해꾼, 칼슘 보충제입니다. 이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칼슘은 뼈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칼슘과 비타민C는 소화기관에서 적입니다.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45분 전이라는 중요한 시간에 함께 먹으면 칼슘이 이기고 비타민C가 집니다. 칼슘은 완전히 다른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저는 칼슘을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절대 아침에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방해꾼, 제산제입니다.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때문에 제산제를 드십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제대로 흡수되려면 위장의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제산제로 위산을 중화시키면 비타민C가 혈류로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위장에 머물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제산제를 드셔야 한다면 비타민C 복용 시간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협상의 여지가 없음 바나 없습니다. 네 번째 방해꾼, 이것은 위험합니다. 철분 보충제입니다. 특히 많은 노인분들이 빈혈 때문에 드시는 저렴한 철분 정제가 그렇습니다. 비타민C와 동시에 고용량 철분을 먹으면 비타민C가 뇌에 도달하기도 전에 산화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량의 비타민C는 실제로 철분 흡수를 돕지만 너무 많은 철분은 비타민C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철분을 드신다면 저녁에 그 중요한 아침 시간대와 멀리 떨어진 시간에 드십시오. 다섯 번째 방해꾼,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때 가공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설탕이든 시리얼, 페이스트리. 비타민C를 먹은 직후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급상승은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여 혈액의 pH 균형을 변화시키고 세포로의 비타민C 흡수를 최대 70%까지 감소시킵니다. 70%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먹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흰빵 2조각을 먹고 그 효과를 망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십시오. 비타민C를 먹은 후
45분 동안, 그리고 먹기 1시간 전에는 이 5가지 방해꾼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시간을 보호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각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한 20년 연구의 결과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순수 비타민C 가루나 정제를 구입하십시오. 한 번에 최소 1,000mg. 종합 비타민이 아닙니다. 다른 성분과 섞인 비타민 C가 아닙니다. 순수 아스코르브산만 드십시오. 한국의 어느 약국에서든 1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찾을 수 있습니다. 병에 설탕, 식용색소, 향료가 첨가되어 있다면 선반에 다시 놓으십시오. 이런 첨가물들은 흡수를 방해하며 모든 효과를 파괴합니다. 두 번째 단계, 계획한 아침 식사 시간 정확히 45분 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이 타이밍은 깨어난 후 약 30분에 일어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정점과 동기화됩니다. 이 대사 시간대 동안 장 운반체가 최대 영양소 흡수를 위해 준비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생체 이용률이 70% 감소합니다. 세 번째 단계, 이 시간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실온의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뜨거운 물은 비타민C가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온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즉시 1000mg의 비타민C를 드세요. 삼킨 후 최소 10분 동안 똑바로 앉아 계세요. 다시 눕지 마세요. 네 번째 단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45분 동안은 맹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다른 영양제도 안 됩니다. 커피에는 비타민C와 결합해서 무용지물로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녹차도 이 황금 시간대에는 흡수를 방해합니다. 45분을 꼭 채우세요. 다섯 번째 단계,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첫 끼에는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세요. 우유, 치즈, 칼슘 강화 제품은 안 됩니다. 칼슘은 장에서 비타민C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직접 경쟁합니다. 우유 한 잔만 마셔도 비타민C 흡수율이 40%나 떨어집니다. 유제품은 점심이나 저녁으로 미루세요. 그럼 아침에는 뭘 드셔야 할까요?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에 집중하세요. 이 성분은 뇌 조직의 비타민C 보유율을 높여줍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상승 효과를 만듭니다. 한 환자분, 강남에 사시는 68세박 여사님께서 정확히 이 아침 식사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를 곁들인 계란 스크램블 2개와 찐 브로콜리를 드셨습니다. 6주 만에 손주들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수년 동안 걸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기억해 내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비타민C를 먹는 것, 그만두세요. 식사와 함께 먹는 것, 그만두세요. 편리함을 약속하는 씹어 먹는 비타민 C 사탕 사는 것, 그만두세요. 그런 제품들은 이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복용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영양제 회사를 믿는 것, 그만두세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여러분에게 절제력을 요구하는데
절제력은 제품을 팔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12주 동안 따른 환자 중 73%가 초기 인지 저하를 회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73%입니다. 이분들은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 못하시던 분들, 익숙한 장소로 운전하다가 길을 잃으시던 분들, 한 대화에서 같은 질문을 5번씩 반복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맞춘 비타민C 방법을 석 달 시행한 후 가족분들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기억력 감퇴에 맞서는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방패입니다. 아침 식사 45분 전 1000mg 순수 비타민C, 실온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외 없이 매일 드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다면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나눌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르고 가족단체 대화방에 보내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기억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실천 가능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뇌가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몇 시에 비타민C를 드실 건가요? 아침 식사 전 45분을 어떻게 기억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기억력이 걱정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